프랑스 영화 본다고. 아니 쟤네. 심지어 그래서 보지도 귀멸의 칼날 않아. 봅니다. 집에서 귀멸의 칼날 봅니다.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리. 이사시부리. 네, 부류막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남자 6mm. 저는 신두영이고요. 저는 춘기입니다. 자, 저희가 저번에 이제 1부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은 칭찬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칭찬 맞나? 매기는 건가?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2부에서 좀 더 이제 스포일러 포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1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전 뭐 이런 것들과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은 뭐 비교하는 게 작전한테는 조금 미안하지. 난 작전을 못 봤어. 아 그래요? 네. 그 명작을. 아니 명작까지는 넷플릭스에 있을 거. 있었던 거 있어요.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요? 그걸 봐야겠네. 시청하고 오세요. 다음 주까지. 숙제. 네. 그게 아니면 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화 자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 빈약하고 주식을 가지고 어떤 작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설명은 해줘. 이 주식이. 근데 그 당시는 사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대였잖아요.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작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관심,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관심. 지금처럼 우리가 몰랐던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주식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연령층이 지금보다는 위였어요. 그치. 주식 완전 어른들이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지. 그리고 2018년 이때는 이미 2017년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좀 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 낮아진 연령층의 인원들이 자신의 자산을 이렇게 재테크로 돌려야겠다 이 느낌이 아니라 약간 1억 천금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거지. 1억 천금 왜 1억 천금이냐면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떤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이거밖에 없다. 그치. 주식이라는 그 단어의 기능, 뭔가 포괄적인 의미 자체가 지금 현 시대는 많이 바뀌었고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작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랑 그리고 지금 2021년 그리고 이 돈이라는 영화가 나왔던 2019년. 그래서 작전을 지금 다시 재개봉해야 돼. 아무튼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영화들과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설명이 없어 사실. 영화에서 막 작전을 하잖아요 사실 번호표랑 유준열이. 근데 그 작전이 어떤 작전인지 이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가 왜 긴박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막 뭘 사들이고 팔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해를 못해. 근데 긴장감이 있는 장면인 것 같기는 해. 라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거칠해인 느낌? 전체적으로. 그 외에 이제 긴장감은 어떤 유준열과 번호표가 갖고 있는 둘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인 거지. 주식으로 인한 긴장감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식 영화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인 게 뭐냐면 영화 제목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인데 그러면 이 영화 제목이 돈인 것만큼 돈 때문에 뭔가 이런 갈등과 희노애락이 있어야 되는 건데 희노애락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돈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스포일러 리뷰 우리가 얘기하자고 했을 때 나는 이거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평면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스포일러 리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류준열 vs 유지태 느낌으로 가는데 너무 지극히 평범하고 유지태 씨 같은 경우에도 악역은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 같긴 해. 같긴 한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고 유준열 씨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얘가
돈을 벌어서 지금 어깨가 막 다 올라오고 표정이 변하고 이런 건 다 알겠어.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건 알겠어. 근데 알겠는데 집중적으로 다뤄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좀 더 얘가 고민하고 있는 거, 얘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면 영화가 좀 더 입체적이지 않았을까.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자체가. 뭐 물론 시간이 짧으면서 그 안에 기승전결을 담아내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클리셰적인 캐릭터들을 갖고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K-pop 무비 이런 것들은 범죄자들이 일종의 범죄자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얘가 뭐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라는 거를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그 어려운 거를 해야 되는지도 관객들한테 설득을 해야 이입을 하고 얘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싸그리 없는 거야. 아예 없어요. 주식으로 이게 왜 어려운 건지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안 나오고 물론 당연히 보고 이해하고 뭐 쉽게 얘기해서 아까 여기서 중간에 한번 나오는 이제 뭐 공매도라든가 이런 작전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영화가 전체적으로 평면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지태라는 인물 플러스 그 안에 있는 어떤 인간 군상들에서도 그냥 돈이 있으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냥 설득이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저기서도 이제 이 장면에서 아마 나올 건데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원진아 씨가 얘기하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애인 하나씩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렇게 흘러가게끔 영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적폐다.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놨어. 만들어놨잖아요. 진짜. 그래놓고 결말에 가서는 류준열에 대한 어떠한 심판이 없어. 맞아. 그리고 류준열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렵게 살았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악착같이 하려고 했지만서도 안 됐나? 아니 전혀 없거든요. 그니까 영화가 평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마지막 이 영화 엔딩에서 나오는 그 류준열 씨가 이제 막 마지막에 돈 뿌리고 지하철 타고 도망가는 그 장면에다가 플러스 류준열과 그 번호표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조우진 씨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조우진 씨 캐릭터는 마치 약간 뭔가 그런 정의의 심판자 같은 느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조우진 씨도 제 류준열을 심판하지 못하고 약간 뭔가 용서하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 아니, 너는 살려줄게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태블릿 받는 장면 왜 있냐고. 그러니까 둘이 무슨 관계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훈훈한 느낌 갑자기 주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이용해서 더 큰 범죄를 이용한 사람을 잡았다? 그러면은 중간차 다리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것들이 허용이 돼. 왜?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조우진 씨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번호표에 미친 놈인 거지 정의의 사도는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유지태 씨도 여기서 배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목소리 톤이 진짜 좋죠. 근데 이제 사실상 따지고 보면 유지태 씨 저 모습을 보면 항상 딱 계속 볼 때마다 느낀 거지만 올드보이 때가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유지태 씨 연기가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거랑 비교하자면 한참 모자란 악역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유지태 씨가 올드보이에서 보여줬던 그 인물은 정말 자기 철학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말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뭔가 매력적인 악역의 느낌이었다면,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래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라는 영화에서의 유지태 씨의 그 느낌은 그냥 극악무도한 살인마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막 그런 쾌락범죄? 약간 사이코패스? 뭐 그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그냥 든다는 거지. 이게 어쨌든 그냥 오락성이 강한 영화잖아. 그렇죠. 난 그냥 그 수준에서는 그냥 괜찮다. 그치. 그 수준이 딱 그냥 그 느낌인 거야. 여기서 뭐 더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기준치면은 그래도 평타 쳤다라고 여기서 더 나아갈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오락 영화잖아요. 그냥 오락 영화로서의 가볍게 볼 수 있는 뭐 그 다크나이트 아니잖아. 그냥 요 정도 수준이면 난 만족할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작전처럼 뭐 대단한 그런 이거 우리가 근데 그 오락 영화라는 말이 너무 지금 수준이 많이 낮춰져 있는 것 같아. 아닌데? 그래? 아니 왜 황지웅의 오락 영화를 왜 그러니까 은근히 이게 저를 약간 좀 그렇죠. 아까 아랫사람 보듯이 좀 보는 경향이 있네요. 아니야. 약간 문화 수준 차이를 약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니에요? 프랑스 영화 본다고 아니 쟤네? 심지어 그래서 귀멸의 칼날 봅니다. 집에서 귀멸의 칼날 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너무 이제 그거를 너무 약간 합리화시키는 너무 경향이 있다. 이게 우리가 한국 영화는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래도 괜찮지 뭐. 재밌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대감이 너무 많이 낮춰져 있고 근데 그건 솔직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고 아니 이게 1년에 나오는 영화가 수십 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다 대작일 순 없잖아. 그건 맞지. 근데 이 정도 영화도 있을 거고 이 정도 영화도 있을 거고 그 정도 한 평균 이렇게 맞춰서 주주를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 영화가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를 우리가 다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지웅 씨도 사랑하고 이런 수준이라는 거에서 있어서 어떤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재미만 추구하는 것들이 지속된다는 거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건데 나는 약간 그건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우리는 사실 킬빌 같은 영화도 재밌게 보잖아요. 시원시원하고 그치. 재밌게 보잖아. 근데 저런 돈이라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을 제가 처음에 제일 1부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장점이 뭐냐면 되게 시원시원해요. 그러니까 쭉쭉 그냥 나간단 말이야. 루즈니아 기럭지처럼 시원시원하게 나가.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좋아. 좋은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이 돈이라는 영화를 딱 봤을 때 이거를 처음에 뭐 얘기하거나 뭐 예고편 나오거나 처음에 이 영화를 얘기를 했을 거 듣고 알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영화는 어떤 느낌으로 가겠다. 그 돈이라는 그 순기능 그리고 악기능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해주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가겠다. 그리고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미 난 부자가 되고 싶었다. 약간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그 관객이 처음에 봤을 때 그런 기대하는 그런 무언가와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전체적으로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깔아놨지. 그게 진짜 정점으로 치닫는 게 마지막에 나레이션이에요. 이 영화? 이 영화에? 왜 이렇게 영화 만들어 놓고 왜 있어 보이는 척을 하려고 그러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잖아요. 뭐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었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부자가 뭐 공이 몇 개인지가 뭐가 중요한가? 뭐 나 부자가 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범죄미화 영화인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 영화가 결과적으로 있어 보이고 싶은 영화고 실제로 있어 보이게끔 만들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아. 그쵸. 그래서 너무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우리나라 막 이런 느낌의 대작 영화라고 한다면 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나 빅쇼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영리하게 그 영화를 그런 뭔가 주식이나 이런 뭔가 이런 주식 시장에 약간 뭔가 이런 안 좋은 점들 혹은 뭐 이런 주식 범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역시도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었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근데 너무 소비적으로 캐릭터를 막 평면적으로 막 다 날려버리고 재미라는 그런 뭔가 명분하에 오락이라는 명분하에 이 영화의 기능 자체를 너무 많은 것을 날려버렸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게 눈에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아쉬운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영화 뭐 재밌었으면 됐지라는 것들에 안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의 길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 부분이 제일 아쉬운 거예요. 맞아. 다시 돈이라는 영화 얘기로 돌아오면 아쉽다. 그러니까 아쉬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아쉽고 전체적으로 각본이 아까 뭐 유지태 씨의 뭐 올드보이 같은 것도 얘기를 들었지만 조금 이야기가 좋은 영화, 좋은 이야기다. 아니면은 관객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쉽게 아니면은 좀 몰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의 좋은 기준은 왜예요, 왜?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납득이 가는 이유냐? 아니면은 그런 게 없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왜? 라는 질문 던졌을 때 아까 올드보이의 유지태 씨는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의 유지태 씨나 유준열 씨나 모든 인물들에게 왜라고 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거는 그냥 돈이라는 말밖에 없는 거야.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1차원적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 긴장감도 떨어지고 저는 긴장감 자체도 일종의 복선으로 깔아놨다고 하는데 그게 복선이 단 하나인 거야. 영화에서. 그러다 보니까 뻔해지는 것도 너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없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라이타 녹음기 너무 쉽게 복선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꼬아주면서 관객들이 약간 뭐 까먹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가지만 여기서 하나 틀었다. 범죄자가 심판받지 않는 거. 그거 빼면은 이 영화는 긴장감도 크다. 그래서 범죄를 지을 거면 차라리 고귀한 경제사범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미친놈입니다. 진짜.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우리 성실하게 삽시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그 조준 씨가 하잖아요. 제발 버는 것만 일하는 것만큼만 봅시다 하면서 욕하면서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스테레오 타입이야. 근데 진짜. 또 착하게 살면 또 안 되는데. 성실하게 살면 또 안 되는데. 성실하게 그러니까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약간 좀 악질이 좀 많이 벌더라고. 나쁜. 갑자기요? 네, 그런 거 같던데. 그런 말 하지 마요. 약간 좀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돈 많이 벌던데. 우리 그런 말 하지 마. 유진열 봐요. 돈 많이 벌잖아요. 보통 졸부들이 좀 성격이 안 좋긴 해. 근데 약간 진짜 이런 영화들이 항상 그 주제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결국 그래 돈 많이 버는 게 그냥 진짜로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진짜 행복한 거가 맞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치 결국은 보면 그거 그 얘기지. 결국엔 그 얘기잖아요. 여기서도 유준열이 계속 질문하는 거는 왜 그렇게 버냐? 이미 벌고 살 만큼 벌었는데 왜 그러고 살아요? 라는 질문을 하지만 결국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뭐 끝으로 가면은 뭐 그만큼 벌었으면 너 행복하냐? 뭐 이런 건데 이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 주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주제를 보여주기엔 영화가 너무 얕다. 그리고 이 영화에 약간 저는 좀 멋있었던 그 약간 좀 멋있었던 느낌으로 기억에 남는 게 그 번호표와 이제 유준열 씨가 만나는 뭐 어떤 수영장에서 만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난 유준열 씨는 유지태 씨가 너무 미워. 너무 미운데 이 사람의 약간 뭔가 의심을 좀 뭔가 내가 걷어내기 위해서 막 옷을 벗어가면서 뭐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나 아무것도 없다. 도청장 치고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장면으로 이렇게 막 옷을 벗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류준열 씨 표정이 좀 멋있음. 그렇게 남자 몸을 좋아하신다고. 제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또 저한테 또 한 겹이 씌워지네요. 몸이 예뻐. 준열 씨가. 되게 뭔가 표정은 얘를 되게 뭔가 죽일 것처럼 약간 뭔가 너무 증오에 찬 표정인데 약간 이제 막 이 사람의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신뢰는 사야 돼.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멋있습니다. 그 앞뒤 상황도 약간 좀 뭔가 류준열한테 굉장히 가혹한 상황이라서 두 배우의 연기가 좀 좋지. 맞아. 그리고 저 장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그리고 유지태 씨가 막 이렇게 발로 이렇게 싹 걷어가지고 물에 이렇게 수영장 물에 이렇게 버리는 그런 장면도 너무 멋있고 합이 좋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캐릭터의 디테일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옷을 다 벗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녹은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정
상황을 가정을 해서 유지태는 그것마저도 물에 빠뜨려서 불구로 만들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얘는 그냥 내가 부리는 하수인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듯한 단어를 이제 옷이 다 젖었는데 입어라고 얘기하면서 보내잖아요. 입고 가라고. 그리고 빨리. 그 다 젖은 옷을 입고 유준열이 딱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그 캐릭터를 만드는 디테일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거지. 많이 거의. 네. 이게 거의 전부인 거죠. 이게 전부예요. 여기 이 영화에서는. 네, 유준열 씨의 몸이 전부였다고. 오늘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네. 네. 다들 좀 재밌게 뭐 나름 뭐 보셨다. 나름 재밌게 봤어요. 극찬을 했다. 누가 극찬해요? 그렇다고 하죠 그냥. 라고 할 뻔. 작전이요? 작전 네네. 재밌죠. 작전은 재밌다. 작전을 보시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량주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건 위험합니다. 투자는 철저히 종목 추천은 안 돼. 개인의 선택이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이제 뭔가 새롭게 준비한 만큼 이제 좋아요와 댓글 이런 거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리